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설 연휴 보내셨는지요?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설 연휴 때는요. 막 웬일로 막 눈이 펑펑 내리더니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 가지고 네. 요즘 특히 더 건강 관리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오늘도 정진이 쇼로 여러분들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고지혈증인데요. 그중에서도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모두 해 보셨을 것 같아요. 고지혈증이긴 한데 이게 과연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라는 궁금증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고지혈증 유병률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고 뭐 한 보도에 따르면 거의 뭐 성인 2분의 1에 네. 가까우신 네. 분들이 해당이 된다라는 내용도 심심치 않게 기사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많은 분들이 과연 고지혈증을 좀 잘 관리하고 있는지, 어떻게 내가 잘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들을 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모실 게스트는요. 강북 삼성병원 순환기내과의 이종영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나와주셨죠. 네, 두 번째고요. 네. 사실은 이 주제가 네. 해필 맛있는 것을 많이 먹은 명절 뒤라서 최근에 아마 병원 가보신 분들은 뜨끔하시고 주치의한테 많이 혼나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고지혈증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생각보다는 굉장히 흔합니다. 네. 근데 얼마나 정말 뭐 2분의 1이다, 뭐 네. 40%다, 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네. 정말 이렇게 유병률이 높아진 거예요, 교수님?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네. 의사들이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는 이제 집단을 학회라고 합니다. 학회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기름, 지질만 주로 연구하는 지질동맥경화학회라는 학회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소식지를 만들어내는데요. 소식지 만들어내는 데서 보면 전체적으로 기름이 얼마나 나쁘냐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했는데요. 슬라이드 첫 번째 네, 슬라이드를 한번 네, 같이 띄워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제일 끝쪽에 2022년에 41.4 또는 37.5라는 숫자가 보이실 건데요. 저게 바로 고지혈증이라는 용어보다 이상 지질혈증이라는 용어인데 어쨌든 40% 정도. 그러니까 성인 네, 20세 이상이니까 만약에 30세 이상으로 바꾸면 한 55%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성인이 된 사람의 한 14명 정도는 기름이 몸속에 조금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보통 우리가 이제 고지혈증 또는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는 용어는 비교적 좀 이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는데 제가 많이 쓰는 용어가 바로 이상지질혈증입니다. 이상지질혈증이란 말은 자 이제 잘 들으십시오. 제가 오늘 사실은 여기 PD님이랑 PD님도 공부하고 저도 많이 공부해서 조금 진짜 오늘 이 생방송만 보시면 고지혈증 완벽하게 똑똑히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익숙하지만 되게 헷갈려요. 네. 이것도 완벽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네. 자, 첫 번째, 피 검사를 하면 혈액 수치가 총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총 콜레스테롤, 모든 콜레스테롤이 하나가 나오고요. 두 번째가 나쁘다라고 하는 LDL이 나오게 되고요. 세 번째가 중성지방이 나오게 되고 네 번째가 HDL 좋다는 나이가 나오게 되는데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셋 중에 하나라도 높으면 고지혈증입니다. 근데 좋다고 되어 있는 HDL 콜레스테롤은 좋아야 되는데 얘가 낮으면 낮은 HDL 콜레스테롤이 포함이 되니까 이 아이들은 고지혈증이란 말 쓰기는 어렵고 저지혈증이란 말도 쓰기도 애매하니까 합쳐서 이상하다. 이상지질혈증. 네.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하는 지질혈증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 유병률이 보시면 41%, 30대 이상이면 약 55% 정도.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아니, 저도 30대인데 그러면은 30대 이상으로 보면은 50%가 넘는다고 하면 사실 40대 이상, 50대 이상, 60대 이상으로 보면 점점 더 많아진다는 올라가겠죠. 거잖아요. 네, 네. 진짜 뭐 엄청 많네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제 외국에 가면 이런 아저씨들이 되게 많죠. 뚱뚱하고 이제 지나가면 저 사람은 콜레스테롤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 일견 딱 보면 PD님 되게 말랐잖아요. 저도 사실은 보면 몸매가 마른 편이잖아요. 근데 저도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그리고 저는 약을 먹고 있습니다. 드시고 계시죠. 제가 왜 약을 먹는지 약을 먹어야 되는 이유를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말라 보이는데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체질적으로 마르긴 했지만 많이 생기고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체 평균입니다. 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정말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낮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시험을 치면 학교에서 시험을 치면 항상 학교 담임 선생님이 평균은 넘어야 된다. 그죠? 항상 말씀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중간은 가자라고 하는데 중간 수치가 보시면 총 콜레스테롤이 192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건강검진을 하셨거나 본인이 최근에 피검사를 하신 게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한번 보시면 좋아요. 네. 190이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LDL 콜레스테롤은 118입니다. 그다음에 네. HDL 콜레스테롤 57입니다. 그다음에 중성지방이 129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린 숫자를 190, 129, 120 정도로 이해를 아. 하시면 되거든요. 네. 저 아이들보다 높으면 일단 제가 평균보다 높은 거고요. HDL은 60 정도 되니까 이 아이보다 낮으면 나쁜 겁니다. 이러면 이제 이상 지질 혈증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세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 아까 PD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시간적으로도 계속 과거보다는 2007년보다는 지금 우리나라가 평균 소득이 올라가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죠. 자, 야. 2022년 되면 말씀드렸지만 수치가 계속 올라가는데 충격적입니다. 초록색이 남자고 하늘색이 여성입니다. 더 높아요. 네, 여성이 더 높죠. 이것도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보통 30, 40대 여성분들은 설마 이렇게 하고 뭐 30, 40대 남성분들도 뭐 그럴 수 있겠지 생각하시겠지만 여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 여성이 더 높으냐? 그런 겁니다. 차이를 보시면 자, 50대까지는 남자가 힘이 셉니다. 네. 콜레스테롤이 높습니다. 근데 50대가 지나면 집에서도 권력이 바뀌죠. 그렇죠. 여성분들이 폐경이 되죠. 바뀝니다. 폐경이 되고 제가 여성화가 되고 저희 와이프가 네. 이제 저보다 힘이 센 사람이 세집니다. 되죠. 그죠? 네. 아직 PD님은 그 단계까지는 안 가신 것 같아요.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날만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60대가 지나면 여성이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집니다. 아, 폐경기라는 폐경이라는 이벤트 건. 때문인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따져보면 40대, 50대까지는 대부분 남자분들이 위험하지만 여성분들은 폐경이 되고 난 다음엔 몸이 남성화가 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콜레스테롤 올라가기 때문에 이 나이에 따라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조심성 훨씬 더 관심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PD님처럼 30대, 40대 여성들은 뭐 콜레스테롤 별 고민 안 하셔도 되지만 지금 방송 보시는 어머님들 또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 중에 여성분들 특히 60대면 피검사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교수님 저 궁금한 게 아까 네. 여기 보면은 2007년이랑 비교를 해보면 한 15년 만에 거의 3배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진단이 많이 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진짜 취약해진 건지 네. 몸에 문제가 많이 생긴 건지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뭐 10% 15% 늘어난 게 아니라 3배가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재밌는 현상을 말씀드리면 네. 2007년도에는 우리나라 전 국민이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으로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4년마다 해요. 그러면 검사 횟수는 오히려 더 줄어들었죠. 네네네. 그러면 병원에 가서 피검사하는 횟수는 줄어들었는데 왜 유병률이 올라가느냐? 네. 생각해 보시면 야식, 먹방, 운동 부족. 아. 어제도 뉴스에 나왔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당뇨병 전 단계, 고혈압 전 단계, 고지혈증 같은 생활 습관이 너무 나빠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콜레스테롤 수치와 네. 심장병, 뇌졸중 같은 혈관병의 유병률이 같이 올라갑니다. 음, 전 세계적으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중국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도 떨어지고 있고요. 유럽도 떨어지고 있는데 중국은 뭐 아시겠지만 워낙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잘 살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것 같고 우리나라도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기분이 좋아요. 이거 보면. 왜요? 왜요? 환자가 많아지잖아요. 제가 이제 약간 통계를 보면 네. 씁쓸하긴 한데 네. 저 사람들이 나중에 내 환자가 되겠네? 아, 내가 예를 들면 새끼들 공부는 시키고 네. 노후에 밥 걱정은 안 해도 굶어 되겠구나. 죽진 않겠다 네, 이런 네, 생각을 네. 하게 되신다는 거죠. 어딘가에서 나를 찾아줄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야, 압도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합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어쨌든 우상향 그래프를 우상향 그래프죠. 그리고 있으니까 네. 이런 추세가 계속될 거고 계속될 거예요.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건데 사실은 정말 보면 네. 예전에는 혈압약 먹는데 고지혈증약 먹는데
이러면은 조금 이제 걱정을 했는데 요새는 다 드시니까 맞아요. 그럼 좀 분위기가 바뀌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은사님 중에 진짜 웃긴 은사님 한 분 말씀드릴까요? 네네네. 옛날에 아주 유명한 치과 의사분이 수돗물에 불소를 태우잖아요. 네. 그 충치가 예방된다 그랬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야 수돗물에 콜레스테롤 약을 스타틴? 풀자. 스타틴을 풀자. 그래서 저희가 다 반대했다니까. 왜냐하면 다 떨어지면 명약이잖아요. 또. 명약인데 다 떨어지니까 우리가 나중에 할 일이 없잖아요. 굶어 죽는다. 네, 그래서 선생님 그건 참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좋은 치료제가 나오고 병원이 많아지고 피검사만 하면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무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알아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치료도 잘 안 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렸지만 내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그냥 에이 설마 이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병원이 이제 삼성그룹 계열사이기 때문에 약 15만 명 정도 되는 그룹 계열사가 건강검진을 다 하거든요. 네. 건강검진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1등 유소견이 뭐냐? 이상지질혈증. 평균 42세인데요. 몇 퍼센트냐 하면 78%. 78%요? 네. 40대에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의 평균은 78%가 이상지질혈증이에요. 아까 전체 인구는 41%였죠. 네네. 그러니까 가장 활발하게 어떻게 보면은 네, 사회생활을 하시는 사회생활 하는 분들인데 네, 가장 위험에 노출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좀 약간 인지를 해야 됩니다. 심각성을. 네, 맞습니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좀 그러니까 약을 잘 안 드시려고 하시는 분도 많고 맞아요. 네. 뭐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에 시작하지 않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그 얘기는 일단 천천히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우선 아까 그 4가지 수치를 좀 잘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주셔서 일단 치료 기준을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게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네. 되게 싫어했어요. 되게 싫어하고 네네. 사실은 숫자가 많은 걸 되게 싫어했기 때문에 네. 저는 어디 가서 강의를 하거나 할 때 숫자를 하나씩만 콕콕 집어드려요. 그래서 핵심 강의 네, 해주시는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평균이 총 콜레스테롤은 192였기 때문에 200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200입니다. 네. 그다음에 LDL 콜레스테롤은 아까 평균이 119였기 때문에 최소 130이라는 숫자를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네. 중성지방도 127이었기 때문에 150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높지 말아야 되는 콜레스테롤은 200, 130, 150. 네. 예를 들면 숫자를 딱 봤는데 200, 130, 150 하나라도 높다. 조금 걱정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좋다고 알려지는 HDL 콜레스테롤은 너무 높으면 안 좋아요. 이거 막 높이려고 막 애를 엄청 쓰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이건 대략 40에서 50 정도만 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괜히 이제 이렇게 피검사 할 때마다 60이었던 사람이 61이 된다고 엄청 좋아하시는데 그거 다 의미 없습니다. 없고 그냥 한 40에서 50 정도 되면 문제 없으니까 다 기억하기 힘들다라고 하시면요. 그냥 네. LDL 콜레스테롤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즘은 한 놈만 패기 때문에 네. LDL 얼마요? 130. 130. 네. 확실히 알겠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200, 200, LDL 130, 130, 중성지방 150, 150. HDL 콜레스테롤 40에서 50 50. 정도. 네. 요것만 우선은 큰 틀로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간과를 하면 좀 안 되는 것이 네. 그 위험 인자에 따라서 치료 기준도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인의 뭐 수치가 나보다 내가 더 좋은데 왜 나만 치료하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혹 동창회 나가시면 네. 내 친구가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있다. 그럼 궁금하잖아요. 딱 까요. 이렇게 핸드폰 요즘 다 나와 보면 쟤는 나보다 안 높은데 왜 쟤는 약을 먹고 나는 쟤보다 높은데 내 의사는 나의 주치의는 와 나보고 약을 먹으라고 하지 않느냐 이러면 갑자기 돌팔이냐 명이냐 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병원을 다시 싸우고 가야 된다. 다시 간다 싸우잖아요. 네. 개념은 저한테 잔소리만 됐습니다. 자, 제가 원래 만 51세가 됐는데 제가 왜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나이입니다. 남자는 45세, 여성은 55세입니다. 여성은 55세 하는 이유가 바로 폐경. 폐경이 대략 평균적으로 50대이기 때문에 55세로 잡았어요. 네. 그 다음에 가족력.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나 우리 어머니가 80대 때 심근경색 앓았다. 그러면 이거는 가족력이 아니에요. 왜냐?
연령에서 더하기 10 미만. 우리 네. 아버지가 51세 때 심근경색 알았어. 이러면 가족력이고 네네. 우리 어머니가 61세 때 알았으면 가족력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45세, 55세 가족력은 55세, 65세입니다. 음. 세 번째가 고혈압, 네 번째가 근압분, 담배, 아. 다섯 번째가 콜레스테롤 중에 좋다는 HDL. 요걸 따지시는데 저는 51세 남자죠. 그러면 위험인자가 하나만 있습니다. 근데 제가 LDL 콜레스테롤이 137이었어요. 네. 그러면 정상보다 약간 높은데 위험인자가 하나가 있으니까 약을 먹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피디님 혹시 아세요? LDL 콜레스테롤 수치?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저는 되게 낮죠? 낮더라고요. 축하드려요. 네. 만수무강 장수하시겠어요. 약간 타고나는 것도 있다면서요, 네, 교수님. 맞습니다. 그쵸? 네. 타고나는 네. 것도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몸매나 네. 그다음에 항상 이렇게 스마일, 물론 피곤해 어. 보이긴 하시지만 이런 스트레스도 좀 관여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혈액 수치 꼭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네. 지금 보여드리는 요 위험인자를 감안하셔야 됩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죠. 몇 개가 있는지. 네. 그리고 요게 이제 우리나라의 기준입니다. 요게 또 어렵잖아요. 어렵죠. 예.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그랬죠? LDL은 일단 130만 130. 기억하면 됩니다. 네. 제가 137인데 위험인자가 하나가 있으니까 약을 먹는 이유이고요. 만약에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당뇨병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10년 넘으면 100이에요. 되게 낮습니다. 자, 또 하나. 심혈관 질환이나 뭔가 병이 좀 있다라고 하는 분은 70이고요. 요즘은 55, 심지어 40. 네네. 사실 이 수치가 잘 안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혈액 검사하시면 LDL 수치가 대부분 세 자리예요. 네네네. 근데 저처럼 병원에서 약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두 자리 숫자를 만들어야 되고 두 자리 중에도 대략 70원저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숫자가 많으니까 기억을 하기 어려우시면 아까 말한 통상적으로 130, 당뇨병이면 100,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환자는 70. 이 숫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이제서 좀 이해가 됐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실 수치가 네. 점점 더 낮게 유지를 하는 걸로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예를 들면 네. 아주 옛날에 네.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양반 가문도 있고 미국에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는데 이 사람들을 10년간 추적 관찰해 봤더니만 빨리 죽는 사람이 있고 오래 사는 사람도 있었죠. 조사를 해봤더니만 재밌게도 가장 확실한 인자가 바로 콜레스테롤이었어요.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들이 빨리 죽더라. 네네. 야, 그러면 콜레스테롤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운동해야 돼, 음식해야 돼. 그런데 다 실패했어요. 어렵죠. 어렵죠. 네. 그 이유가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운동하고 음식 관리도 잘 안 떨어져요.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1971년에 처음으로 일본에서 약이 개발됐어요. 약이 개발되어서 1994년에 처음으로 임상 연구를 했는데 뭐라? 약을 줬더니만 더 오래 살게 된 거죠. 이게 1994년. 제가 93학번이거든요. 93학번. 네, 제가 의과대학 들어가자마자 이제 저를 반겨주면서 처음으로 그 임상이 나온 거죠. 제가 이제 심장내과를 하게 된 기념비적 연구였는데 네. 그때 평균 수치가 133이었어요. 근데 그 뒤에 약이 좋은 게 나오니까 수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더 오래 살게 되니까 요즘은 저희가 이제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발음도 좋지 않지만 the lower the better. 낮을수록 더 낮을수록 좋다. 근데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이 비욘디 말고 다른 채널에서 막 이상한 헛소리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제가 나중에 또 한번 그냥 강력하게 한번 비판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디님처럼 젊은데 건강한 여성들이 수치가 낮다. 그러면 제가 축하드린 것처럼 만수무강하실 거예요. 최소 혈관병은. 예. 근데 저는 130대였기 때문에 약을 네네. 먹음으로 인해서 제가 오래 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는 거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은 낮을수록 좋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네. 약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수치를 좀 낮추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 있다라는 거죠. 아까 40까지 나왔습니다, 교수님. 40이면 거의 신생아 수준 아닌가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이제 예를 들면 산부인과에서 네. 산모가 아기를 임신했을 때는 양 집안을 동시에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엄청 올라가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2배 정도 올라가는데
아기를 딱 낳고 나면 엄마와 아기가 콜레스테롤을 딱 양분을 합니다. 그래서 산모와 신생아의 콜레스테롤을 검사를 했더니만 네. 그때 나온 신생아의 평균 LDL 수치가 바로 40이에요. 태어나면 40일 이제 40이죠. 시작을 근데 하는 생각을 거잖아요. 보시면 요만한 신생아가 태어나서 네. 애가 치매도 안 걸리죠. 무럭무럭 잘 자라죠. 머리도 자라죠. 이빨도 나죠. 키도 잘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LDL 수치가 40 미만으로 떨어져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렇죠. 저는 제 환자 중에 LDL 수치를 6, 7, 8 한 자리로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한 자리도 만들 수 있어요. 야. 약으로. 뒤에 약 말씀드릴 건데. 그러면 야. 제가 그 환자분이랑 뭘 하느냐. 네네. 숫자를 딱 보여드리잖아요. 옛날에는 이래야 되잖아요. 요즘은 와 박수 쳐요. 둘이. 아. 껴안고 얼싸안고. 왜냐하면 6, 7 정도 되면 네네. 최소 이 사람은 혈관병이 재발할 가능성이 극히 낮기 때문에 너무 해피한 거죠. 너무 해피하고 이야. 저랑 그 환자는 할 말도 없어요. 그냥 둘이 네네. 와서 얼굴 좋네요. 안녕 이렇게 인사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 더러워 더 베터입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것. 그렇군요. 네. 네, 일단 이 수치에 대한 걸 저희가 좀 배워봤고, 이게 사람마다 좀 목표치가 다르다는 맞습니다. 것을 좀 이해하는 것이 좀 가장 치료하기 전에 네.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치료제도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네. 치료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고지혈증 어떤 이상 지지혈증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게 된다면 이런 게 좀 궁금할 것 같더라고요. 왜 나는 이 약을 처방받았을까? 다양한 약 중에서.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좀 복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이 질문을 좀 미리 드렸습니다. 네. 자, 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네.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의과대학을 가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림을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영어가 좀 많긴 한데 네. 보시면 현재까지 개발되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약의 종류를 쭉 나열을 했습니다. 대략 파란색이 이제 약의 종류인데요. 대략 10가지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죠. 자,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효과적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는 약제가 바로 여기 있는 스타틴이라는 약제입니다. 네. 이 아이는 요 장기가 간입니다. 간.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또는 배가 고프면 간이라고 하는 공장에서 콜레스테롤을 계속 만들어서 말도 해라, 머리도 써라, 수학도 해라, 가서 이제 화장실도 가라라고 하는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서 보내주는데 스타틴은 그 공장을 셧다운 시킵니다. 그러면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네네. 대략 얼마 정도 떨어뜨리냐? 한 50% 정도 이게 떨어뜨려요. 엄청난 거 약으로 이렇게 조절하는 게. 이 약이 무려 노벨상을 받았어요. 네. 의학의 역사에서 노벨상을 받은 약이 딱 3가지가 있는데요. 페니실린, 아스피린, 아스피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타틴입니다. 이게 네. 얼마나 위대한 약인지 아시겠죠. 아. 이게 그만큼 위대한 약이고 현재 아마 병원에 가시면 99.9%의 환자분들은 이 스타틴이라는 약을 처방을 할 건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제네릭이라고 복제약이 워낙에 많아서 약의 이름이 너무 신기해요. 많아. 네. 그래서 이름 잘 어려운데요. 그냥 스타틴 계열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콜레스테롤이 한 50% 떨어지는데 문제는 요 약이 용량이 되게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낮은 용량부터 아주 높은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 용량도 담당하는 의료진이 환자의 아까 제가 목표치에 따라서 처방하기 때문에 일단은 요 약을 많이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약들은 다 비싸요. 비싸고 보험도 잘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전 세계에서 못 쓰는데 유일하게 많이 쓰고 있는 약이 바로 이지티마이브라는 네. 요 약인데 이 약은 소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줘요. 그 말은 뭐냐? 아까 공장을 막아준다 그랬죠? 소장은 원료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장도 막아버리고 원료도 막아버리면 어마무지하게 떨어지겠죠. 그럼 2가지 동시에 쓰면 한 70% 정도 떨어져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목표치에 도달합니다. 그 정상 범위에 좀 들어오시게 되는 거죠. 정상 범위뿐만 아니라 아까 말 70, 55 같은 정말 극강의 수치까지 쉽게 갈 수 네. 있는데 전 세계에서 이 2가지 약제를 대부분 복합제로 유일하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좋은 나라. 왜냐하면 약값이 너무 비싸거든요. 네. 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야, 나 이 약 써 이러면은 외국에 있는 교포들이 되게 부러워해요. 그 정도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처방해서 미국 가잖아요. 그럼 미국의 보험회사들이 약 먹는 거 막 조사해가지고 저한테 메일이 와요. 닥터리 너는 이 비싼 약을 왜 이 환자에게 처방했니라고 와요. 그러면
야, 이 약 먹으면 LDL 많이 떨어지니까 이 환자는 고위험 환자는 이 약 쓰지라고 하면 미국 보험회사는 딱 잘라버려요. 그 정도로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LDL 낮추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의료진만 믿으시면 좋은 약 다 처방받으실 수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네. 거고 맞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먹는 약이 주사 맞는 것까지 나왔어요. 제 환자가 아까 뭐 6, 7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주사제도 2주나 4주에 한 번. 새로 나온 새로 약이죠, 나온 교수님. 약제요. 그리고 곧 있으면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도 나와요. 네. 야. 매일 약 먹는 게 귀찮아. 이러면 네. 죄송하지만 돈을 한 2, 300만 원만 주시면 1년에 주사 2번만 맞으면 콜레스테롤이 저기 아래로 가니까 만수무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주사에 대해서도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게 모든 분들이 다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좀 어디 좀 해당이 돼야 맞을 수 있는 건지 좀 그런 거 궁금해요.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이기 때문에 주사제가 고가예요. 네네. 반드시 약을 먹고 효과가 없거나 약을 먹었는데 부작용이 심해서 도저히 못 먹는 사람 사트를 막 이제 저희가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종령 환자 약 먹었더니 환자가 죽을 것 같아. 그럼 주사를 줄 거야. 하거나 아니면 약을 먹었는데 반응이 신통차다. 그러면 주사를 맞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사제도 많이 좀 병원에서 쓰이나요? 지금 이제 네. 2주나 4주에 맞는 여기 있는 네네. 요 이 PCSK는 네. 요 약제는 아까 제가 스타틴은 공장이라 그랬고 네. 그다음에 원료는 에제티마비랑 복합제라 그랬잖아요. 이 아이들은 뭐냐면 청소부예요. 그러니까 공장도 맞고 원료도 맞고 난 다음에 청소를 많이 시키니까 엄청 네네네. 떨어지겠죠. 요 주사제는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저 전체 환자 중 한 5% 정도 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네네. 없거나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있어서 못 쓰는 사람들한테 쓰는데 물론 환자들 중에 나는 뭐 그 정도 돈 이게 한 달에 한 30만 원 주네요. 투자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실비가 있는 분들 중에는 본인 일부러 맞는 사람도 있어요. 좀 유명한 모기업 회장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수무강 아까 여기 댓글도 나오지만 만수무강 한다고 하니까 네. 본인이 주사 맞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이 효과가 좀 더 좋은가요? 먹는 약에 비해서? 1, 2, 3니까요. 네네. 1, 2, 3단계가 다 들어가야 돼요. 다 들어가면 거의 전체 LDL 중에 한 90% 정도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아까 신생아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야. 한 60대 어르신이 나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신생아 수준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매력적이고 유혹을 잘 시키는. 그러니까 야, 앞으로 좀 더 맞게 되시는 분들 더 많아질 거라고 많아져야 되는데 주사제니까 잘 안 맞으려고 그래요. 아무래도 좀 주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극복한 게 여기 있는 요 약이 네.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가 있어요. 야, 인크리시라는 약인데 요거는 병원에서 주거든요. 네네네. 요것도 가격이 조금 있긴 한데 네. 자기가 맞지 않아도 되니까 6개월에 한 번 병원에 올 때마다 맞아도 네. 되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통장에 제가 지난번 강의도 말씀드렸지만 통장에 자기를 위한 돈은 최소 몇백에서 몇천 원 넣어 놓으셔야 돼요. 넣어 놓으시면 나중에 주사 맞으실 맞으면 수 있다. 네. 만수무강하실 수 있습니다. 야, 요런 약들이 어쨌든 계속해서 좀 발전하고 있고 새로운 옵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요런 것도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메가3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잖아요. 많죠.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오메가3는 사실은 제가 네. 말씀드리면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제 개인적인 소신을 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콜레스테롤 4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뭐 총 LDL, HDL 말씀드렸는데 오메가3는 중성 지방을 주로 타겟으로 하는 약제입니다. 에스키모인들이 맨날 뚱뚱하고 맨날 고기만 먹는데 심혈관병이 잘 안 걸리는 이유를 봤더니만 오메가3를 많이 먹어서 잘 안 생기더라. 그래서 오메가3가 참 좋은 약입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로 오메가3를 중성지방이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오메가3 하면 홈쇼핑에 나오는 건강보조식품으로 많이 복용하시잖아요. 이게 용량이 좀 낮아요. 좀 다르죠. 좀 달라요. 네네.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받는 오메가3와 사서 드시는 오메가3가 성분의 용량이 좀 다르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분을 보실 때는 2가지가 있습니다. 오메가3를 딱 뒤쪽에 성분을 보시면 첫 번째 EPA라고 하는 수치가 있고 DHEA가 있는데요.
DHA는 참치 광고할 때 많이 나왔어요. 생선을 많이 먹으면 머리가 머리가 좋아진다. 좋아진다. 그게 바로 DHA예요. 네.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 머리로 가는 좋은 콜레스테롤. 근데 사서 드시면 이게 DHA가 훨씬 많은 오메가3고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오메가3 EPA나 아이콘사펜틸 에틸이라고 하는 EPA거든요. 요 EPA 용량을 보셔야 되는데 EPA 용량이 최소 하루에 2g에서 4g인데요. 그 정도 드시려고 그러면 처방받는 오메가3는 한 4알에서 8알. 되게 많은 거예요. 사서 드시는 오메가3는 대략 10알에서 한 15알 정도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중성지방이 조금 높다고 하는데 내가 오메가3 쓰고 싶다라고 하는데 약을 이만큼 드셔야 돼요. 괜시리 그럴 필요는 사실은 별로 없고요. 그리고 중성지방은 꼭 말씀드리지만 약보다가는 생활습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술입니다. 술. 술이 아주 영향을 아주 영향을 끼치나 끼쳐요. 봐요. 특히 술 앤드 안주.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삼겹살집 가면 고기 드시고 뭐 드시죠? 소면,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죠? 뭐 그리고 나오면서 냉면부터. 커피 프림도 먹죠. 네. 집에 오면 이미 깔깔하니까 단팥빵, 소보루빵을 먹죠. 그리고 탄산수까지 또는 이제 탄산음료까지 먹게 되잖아요. 이러면 그날은 몸속에서 대환장 파티가 일어나기 때문에 중성지방은 음식, 체중, 운동으로 먼저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오메가3. 그래서 오메가3는 실제로 아마 병원에 가셔서 처방해 달라 그러면 의사들이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떨어지긴 하는데 효과도 별로 없고 대신 말씀드렸지만 생활 습관이 계시는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메가3는 좋은 영양제이고 혈관 보호 약제이긴 하지만 반드시 생활 개선요법을 같이 하셔야 되고 중성지방을 주 타겟으로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오메가3에 대한 이야기도 아주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먹어야 되는 용량이 좀 굉장히 많다. 이런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4가지 수치 중에서 그 HDL에 네. 대한 이야기도 좀 궁금한데 네. 이게 흔히들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높이는 방법은 없나요? 네,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그쵸. 자, 네. 충격적인 말씀 먼저 드릴게요. 최근에 어떤 연구 중국에서 했습니다. HDL 콜레스테롤 제가 아까 40, 50 말씀드렸는데 80 이상인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만 더 많이 죽었어요. 아, 너무 높으면 빨리 죽는 거죠. 왜 그러냐? 이름이 HDL, LDL인데 뒤에 조상은 콜레스테롤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같은 집안에 있는 아이인데 네, 네. 약간 좋은 놈, 약간 나쁜 놈이다 보니까 어차피 콜레스테롤인 거예요. 그러니까 HDL 콜레스테롤도 너무 높으면 마찬가지로 콜레스테롤 때문에 빨리 죽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적당히 높으면 좋아요. 아까 말한 40, 50보다 높으면 굉장히 문제가 없는 거고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정말 열심히 운동하시면 한 1, 2 올라갑니다. 1, 2 올라가면 기뻐하실 수 있는데 그 정도 올라갈 수 있는데 별 효과 없습니다. 근데 되게 올리기 어렵네요. 어렵죠. 자, 그래서 아까 콜레스테롤 낮추니까 많이 산다고 하니까 HDL 많이 올리면 많이 오래 살지 않겠나 싶어서 많은 제약회사가 약을 개발을 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실패하고요. 딱 하나만 성공했는데 그 약도 지금 처방을 안 합니다. 왜? 회사에서 몇백억을 들여서 이제 개발을 했는데 봤더니만 HDL을 올려서 좋아진 게 아니고 그 약이 LDL을 낮춰서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HDL을 올려서 효과를 보는 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HDL을 올리면 좋긴 하지만 올린다고 좋은 게 아니고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유지만 하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4가지 콜레스테롤 중에 가장 관심을 적게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네. 이 정도로만. 우리가 200, 130, 150만 50. 일단 먼저 네, 맞습니다. 기억을 해보는 걸로 네. 해보겠습니다. 네. 약제에 대한 이야기, 뭐 오메가3, HDL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그럼 처음에 이제 검진을 받고 고지혈증 좀 치료를 들어가야겠다라고 네. 이제 병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떤 루트로 좀 치료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로 좀 약을 드시게 되는지 아니면 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노력도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한데요. 네. 제가 비록 뭐 내과 의사이고 심장내과 의사이긴 하지만 약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나라 분들도 약 진짜 좋아하시죠. 콜레스테롤 관리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약은 2번째 옵션입니다. 첫 번째 옵션은 반드시 생활 개선 요법입니다.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체중입니다. 체중. 아무리 체중을 줄이지 않으면 그 어떤 약도 효과가 반감이 됩니다. 두 번째, 음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 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음식이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빵, 떡, 면, 밀가루, 그렇게 우리나라 분들이 좋아하시는 전, 튀김, 이걸 줄이셔야 돼요. 세 번째가 음주, 술입니다. 술은 말씀드린 술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술과 같이 들어간 아이들은 다 문제를 만들고요. 네 번째가 흡연. 흡연이 항상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네. 관리를 하시도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활 개선요법 먼저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저한테 오셨는데 약 먹기도 좀 부담스러워 하시기도 하고 저도 약을 줄까 말까 고민되는 경우는 제가 환자분들한테 한 3개월 정도 여유를 줍니다. 가셔가지고 3개월 동안 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시되 꼭 드리는 말씀 뭐냐. 3개월만 살고 말 게 아니고 평생 동안 관리할 수 있는 생활 습관으로 3개월 한번 해보세요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3개월 뒤에 안 떨어지잖아요. 그럼 약 네네. 먹어야 돼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뒤돌아보지 먹어야 돼요. 말고. 정말 네네. 뭐 옆집 아저씨, 윗집 아줌마 뭐 다 고민하지 마 드시고요. 또 하나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네. 말씀은 생활 개선요법으로 조절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30%밖에 안 돼요. 최대가 30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예를 들면은 몸무게 100kg인 사람이 50kg로 빼면 100이었던 콜레스테롤이 70까지는 갈 수 있는데 더 안 떨어져요. 근데 그게 30 떨어뜨리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그리고 제가 의사 생활 지금 한 20년 가까이 하면서 믿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진짜 독한 사람들 아니면 사람 잘 안 바뀌어요. 그리고 바뀌어도 돌아오잖아요. 네. 요요 예. 요요 갔다가 다시 오기 돌아옵니다.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적당한 노력과 그다음에 적당한 약과 본인의 관심으로 같이 가야지 어느 하나만 일방적으로 믿는 것보다는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의료진과의 관계, 좋은 약, 그다음에 건강한 생활 습관 같이 가야 되지 나는 하나만 주구장창 팰 거야 절대로 안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3개월 동안의 노력 끝에 네. 이제 약을 드시게 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대부분의 분들이 일단 스타틴을 드시는 거죠? 그죠. 그러면?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이 네. 현재는 보험도 되고 용량이 제일 낮은 용량부터 굉장히 강력한 약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료진들이 목표치를 설정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험 인자에 따라서 환자들마다 목표치가 다르기 때문에 센 약을 주는 선생님도 계시고 약한 약을 주는 이제 의사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또 하나 요즘 이제 워낙에 약의 부작용 이슈가 많다 보니까 아까 제가 무슨 복합제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네. 복합제를 처음부터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 그때는 그냥 의사의 관상을 보지 마시고 의사의 의료 지식을 믿으시고 그냥 이렇게 약을 좀 처방을 해다오 그리고 처방한 약을 고민하지 마시고 복용을 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초반에는 좀 맞는 약인지 맞춰가는 단계가 맞춰가는 좀 필요할 단계가 것 있죠.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꼭 네, 기억을 네, 하실 네. 게 어떤 약이든지 복용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우리가 약을 처방을 하면 최소 한 달에서 3개월 안에 반드시 혈액 검사를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응이 어떤지, 부작용이 없는지, 그리고 이 약이 나한테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간혹 이제 저 속에 산 속에서 나 혼자 산다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 사람은 저한테 오시자마자 그냥 이 박사 1년치 주세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네네. 너 절대로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아무리 혼자 살아도 오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최소 한두 번은 약의 반응도 보고 부작용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약에 저희가 예상하는 수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야, 이 정도 약을 처방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은 사람이 있고 반대로 정말 강력한 약을 써도 효과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한두 번 정도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추적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수치가 좀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뭐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네. 초반에는 조금 더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근데 여기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스타틴이 정말 최고의 명약 중에 하나로 알고 있고 이제 효과도 굉장히 좋고 많은 분들에게 널리 쓰이고 있는 약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거부감이 있는 경우가 좀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속 시원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제가 51세가 되었는데 제가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아주 존경하는 미국의 그 심장내과 의사 선생님이 99세세요. 근데 이분은 본인이 어떤 약이 처음으로 개발돼서는 본인이 먼저 먹어봅니다. 아, 그래서 본인이 드셔가지고 부작용이 어떤지 반응이 어떤지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당신의 환자에게 처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자기 집안은 60대 때 다 죽은 사람인데 네. 99세까지 살고 있어요. 그 이유가 99? 뭐냐? 스타틴 먹었어. 아, 본인이 맨날 강의 와서 그 이야기예요. 내가 아마 지금까지 멀쩡하게 살아있는 이유는 고지혈증 약을 먹어서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할 정도인데요. 그만큼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드시면 심혈관 보호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있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 심지어 지금 비욘디 채널 말고 이상한 다른 채널에서는 지금도 아마 이상한 소리를 하는 인간들이 많이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분들을 제가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부작용은 딱 4가지만 기억하십니다. 첫 번째, 간의 이상입니다. 스타틴이 간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 수치가 3배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없고요. 소화기 내과에서 간 질환을 보는 선생님들도 고지혈증 약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간이 나빠도 고지혈증 스타틴 약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득이 크다. 크다. 네. 문제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 네. 고지혈증 스타틴 약 드시면 혈당이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스타틴의 용량을 좀 세게 쓰는 경우에는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새로운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약간 1% 정도 생기는데 멀쩡했던 이런 사람들이 당뇨병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은 약을 안 먹어도 당뇨병이 생길 수 있을 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당뇨병 생기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혈액 검사 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혈액 검사도 당뇨 생기잖아요. 그러면 약 조절하면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세 번째가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게 약을 먹고 나면 이게 근육이 조금 아프고 몸살 기운이 있고 조금 아플 수 있어요. 기운이 없고. 이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약 많아요. 약 바꾸면 드시고 되죠. 바꾸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용량 줄이면 되죠. 주사 맞으면 되는데 뭘 아. 고민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까지도 언론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LDL 콜레스테롤 낮추면 머리 바보 되고 뇌출혈 생긴다는 이야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신생아가 얼마나 그랬죠? 40. 40. 아기가 치매가 걸리지 않죠. 네. 아기가 뇌출혈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의 뇌는요. 콜레스테롤을 몸에 있는 걸 받지 않고 뇌세포가 저절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요. 그리고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뇌로 가지 않기 때문에 네.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 낮춰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네. 인지기능장애, 출혈성 뇌졸중장애 증거 없음 돼 있죠. 괜찮아요. 간, 당뇨, 근육 관련 조금 생길 수 있는데 요즘은 좋은 약이 많아서 다 대체가 됩니다. 그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수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이거는 생명과 직결된 네. 문제들이잖아요. 숫자를 보시면 27, 20, 25고요. 여기는 보시면 10만 명에 한 명 0.1%거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산 거나 똑같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하지 마시고요. 주치 그리고 만약에 이 한 명의 주치의가 믿음직하지 못하면 다른 의사 많잖아요. 옆집 내과 가시고 저한테 오셔도 되고 한 두세 명 정도의 의료진한테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의견이면 따라가시는 게 맞습니다. 간혹 한두 분이 이런 걸 가지고 이상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을 제가 욕할 건 아니지만 대세를 따르시면 되고 저도 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굉장히 이점이 많은 약인데 또 워낙에 많이 드시니까 또 맞아요. 뭐 걱정스러운 그런 이야기도 더 많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 주신 주요한 그런 부작용들의 경우에는 뭐 좀 컨트롤 가능한 범위 있고 네. 이득이 훨씬 크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괜히 맞습니다. 막 두려워서 못 드시는 분들 계실까봐 네. 이런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달라고 좀 부탁을 네.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콜레스테롤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오늘 제 환자인데요. 71세 어머니시고 가슴이 아파서 오셨는데 본인은 건강했어요. 고혈압이 10년 앓으셨는데 희한하게도 콜레스테롤 검사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근데 오늘 심근경색으로 오셨어요. 그 제가 이제 혈관 막혀서 시술 막 하면서 혈액 검사가 막 나오니까 제가 제 간호사한테 야 혹시 LDL 콜레스테롤 수치 얼마인지 봐라고 했더니만 무려 204.
관리를 안 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혈압 관리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죠. 70대면 여자분들이 LDL 올라가는데 네. 관심이 없으셨던 거죠. LDL 높으니까 심근경색 생겨요. 50%가 콜레스테롤 때문에 생겨요. 50%가 우리 가장 무서워하는 심근경색. 심근경색에서 보시면 네. 담배가 2등이고요. 네. 고혈압이 한 4등, 5등 돼요. 아. 1등이 콜레스테롤이에요. 압도적이네요. 그래서 20%는. 제가 진료 보는 환자의 99%가 아마 콜레스테롤 약을 처방을 하고 있어요. 아. 그 이유가 바로 이거고요. 고지혈증이 되게 되면 혈관 안에 보시는 것처럼 기름이 계속 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는데 5년, 10년이 지나면 거의 대부분 문제를 아.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고지혈증 환자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지금 당장에보다는 5년, 10년 뒤에 장기 투자, 그다음에 저축, 아까 우상향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한다고. 그래서 약 제발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꼭 필요하신 분들 처방을 받으셨다면 네. 꼭 좀 잘 챙겨 드시기를 잘 드셔야 돼요.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네. 이제 내가 고지혈증을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있는데 이게 뭐 잘 관리가 되는 건지 의문이 들고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거 확인하면 될까요?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증상이 없어요. 네. 혈압은 높으면 넘어가죠. 네. 혈당도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증상이 생기는데 콜레스테롤은 가장 큰 문제가 증상이 없다는 거. 이게 지금 높아봐야 한 5년, 10년 뒤 혈관 안에 기름이 끼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모르기 때문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을 복용을 하시거나 또는 내가 높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는 내가 관심이 있으면 나라에서는 4년 만에 한 번밖에 안 해주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가지고요. 최소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혈액 검사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혈액 검사 하실 때는 LDL 콜레스테롤이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거든요. 간접법은 계산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직접법에서 대부분 병원에 가면 대부분 직접법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콜레스테롤이 얼마인지 궁금하시잖아요. 최소 3에서 6개월, 길어도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반드시 네네. 혈액 검사 해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 네, 아까 우리 그 확인해야 될 수치들 딱 짚어주셨으니까 네. 그런 수치들 좀 클로즈하게 네. 확인해 보시고 잘 네. 관리되는지 네. 확인을 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처방을 받고 약을 잘 드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뭔가 괜찮은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좀 안 드시는 분도 네. 많잖아요. 네. 3개월 만에 병원에 갔는데 확 떨어지죠. 약이 남아. 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임의로 좀 중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예, 우리나라가 이게 이제 팔랑귀가 많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귀가 큰 이유가 사실은 너무너무 팔랑귀가 많은데요. 실제로 덴마크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팔랑귀로 고지혈증 약을 중단한 사람과 팔랑귀가 아니고 나는 그래도 꿋꿋하게 갈 길 간다. 갈 길 간다. 약 70만 명 정도 되는 환자를 추적을 했어요. 대규모로 아주 했네요. 덴마크나 스웨덴은 이게 잘 돼 있거든요. 어. 사망률이 20% 차이가 났어요. 그게 뭐냐면 고지혈증 약은 먹어야 되는 사람은 팔랑귀가 되면 안 되고 꼭 드시면 말씀드렸지만 꿋꿋한 의지가 결국에는 사망률 개선으로 유지가 된다는 거고 간혹 3개월 뒤에 약을 먹고 혈액 검사하면 정상이 됩니다. 그러면 끊고 싶어요. 그때도 본인의 노력으로 줄어든 게 아니고 약발로 줄어든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쭉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외래에서 환자랑 막 싸웁니다. 계속 먹어야 돼요. 아니야, 좋아졌으니까 약 끊고 싶어. 그러면 저는 또한 3개월 정도 여유를 드려요. 3개월 뒤에 다시 약발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해서 딱 비교해주면 내가 이게 약의 효과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성지방은 본인의 노력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LDL 콜레스테롤은 본인의 노력으로 줄일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최대가 30%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적은 용량이라도 약과 생활 습관을 같이 가셔야 돼요. 그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그렇군요. 아무리 뭐 노력을 해도 사실 한계가 있는 한계가 부분이기 있어요. 때문에 네. 네, 약을 통해서 이제 적절하게 잘 관리하시고 네. 혈관 건강도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 이야기 즐겁게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50분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너무 금방 가죠, 교수님. 네, 전 사실은 저기 나온 Q&A를 어떻게 그쵸. 네. 아, 이거 제가 잘 저장을 해놓고 네. 다음에 또 나와 주시면 요거 답변 들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 저한테 1분만 주세요. 네네. 어떤 그러면 것들은 딱 쭉 오셨는데 네. 지금 저희가 사실은 PD님이랑 말씀드렸던 내용이 다 있거든요. 네. 자, 공복에 피검사 하셔야 되라고 하셨는데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금식 안 하셔도 돼요. 금식하는 이유는 중성지방 때문에 금식하는 이유예요. 두 번째, 약의 부작용 아까 중간에 어떤 분이 정리를 정말 잘해 주셨는데 부작용 생기면 요즘은 약을 바꾸거나 다른 약으로 교체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약을 한번 드시면 절대로 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신 내용들이 대부분 그런 내용들이고요. 또 하나 뭐 당뇨가 있거나 고위험 환자라고 한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조금 이른 나이 때부터 약한 약이라도 빨리 드시는 것이 지금 당장보다는 장기간의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뭐 92년생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금 드시면 될 것 같고 저 정도 수치면 괜찮죠. 아까 200, 150, 130. 130. 네, 세 그것만 가지. 기억하시면 되네요. 네. 네, 아이고 마지막까지 또 정리를 확실하게 해주셨는데요. 티파니에서 아침을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즐겁게 유익한 시간을 감사합니다. 만들어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주신 내용들 잘 기억하셔서 뭐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빼먹지 마시고 네. 혈관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교수님께도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인터뷰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